포항에서 시작된 감사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운동을 학생 현장 교육에 접목하기로 했습니다. 안동 지역의 설화가 애니메이션과 뮤지컬 등 문화산업의 콘텐츠로 사용되면서 안동 지역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의 무대인 봉평 5일장 상인들이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횡성군이 6차 산업을 이끌 지역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농업인대학 입학생을 모집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하남시가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전체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수시가 우이산호 유류 오염 사고로 매출이 급감한 여수 수산물의 판촉을 위해 광주와 서울에서 홍보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이 바로 직관이죠. 여러분은 직관의 힘을 믿으시나요? 최근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밝혀졌는데요. 우리의 두뇌는 행동의 인과관계를 매일같이 저장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과거에 겪었던 그와 유사한 상황을 떠올려서 행동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쌓여온 선택의 경험이 중요한 순간에 힘을 발휘한다는 것인데요. 복잡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직관의 힘을 믿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첫 소식 경상도부터 출발합니다. 포항에서 시작된 감사운동이 국민 갈등 해소와 학생 인성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으로 인정받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울시 교육청이 포항의 감사운동을 학생 현장 교육에 접목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2월 27일 서울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대한민국 감사국민위원회, 한국선진화포럼 등과 감사와 나눔, 배려와 소통하는 사회 문화를 조성해 선진 시민의식을 정착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범국민 감사운동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체결식에 이어 대한민국 감사국민위원회는 포항시가 감사운동을 적극 추진해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됨에 따라 감사 행복도시 제1호 동판을 포항시장에게 수여했습니다. 한편 우리시 감사운동은 지난해 5월 교육부로부터 인성교육 우수 프로그램 넘버1으로 인정받았으며 올해 1월에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국민 갈등 극복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러시아 하산 자치군이 우호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하산 자치구는 극동지방에 위치한 인구 4만 명의 작은 도시지만 러시아와 중국 교역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어 포항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하산 자치군수와 관계자 일행이 포항과 러시아 간 우호 협력 증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를 찾았습니다. 2월 24일 시청에서 열린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식에서 포항시장은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도시인 하산과 교류하게 돼 뜻깊다며 올해부터 무비자로 러시아 방문이 가능하게 된 만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하산 자치군수는 하산은 낮은 하산 프로젝트가 개발 중인 도시로 이 사업에 포스코가 참여했는데 그 본고장인 포항과 교류하게 돼 기쁘다며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안동을 배경으로 한 전설과 동화 등이 애니메이션과 뮤지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안동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콘텐츠 산업 인력을 양성하며 지역 대표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안동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나 전설, 동화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가 지역 콘텐츠 산업화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국 개봉과 해외 수출에 성공한 엄마 까투리와 원희 엄마를 소재로 한 미투리, 고창 전투 등이 안동의 문화적 소양을 뽐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 실경 수상 뮤지컬 부용지의 왕의 나라 등 안동의 빼어난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각종 공연들이 지역 문화 인력 창출과 고부가 가치 산업화의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도심이나 읍내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는 두메산골 주민들은 관공서 한 번 찾아가는 것도 큰 일이죠. 안동시는 이렇게 오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지정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공무원들이 산골 벽지 곳곳을 방문해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찾아가는 지정 민원실이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적 측량과 함께 공시지가, 도로명 주소, 지적 관련 법규 등 지적 업무 상담을 실시하고 민원을 즉각 처리합니다. 노령층이 대부분인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지적 민원실 운영을 통해 안동시는 지적 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과 높은 주민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래시장 상인들도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의 무대인 봉평 5일장 상인들이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상인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열린 상인 워크숍은 지역 상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평 전통시장 5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상품 진열과 전시하는 기술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워크숍 강사로 나선 이랑주 VMD 연구소 대표는 제품을 소비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진열하고 포장해 판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또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주변의 주차 공간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 건수가 무려 344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나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횡성군에서도 산불 감시단 발대식을 갖고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월 21일 청소년 수련관 3층 대강당에서 산불 전문 진화대와 감시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산불 발대식을 가진 횡성군은 산불 방지용 무전기 및 산불 신고 단말기 사용 교육과 농산 폐기물 소각, 입산자 실화 등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산불 감시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1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한 횡성군은 감시 공백 최소화를 위해 평시에도 초소의 20명의 산불 감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산불 취약지에 대한 철저한 감시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군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이해 산불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취약 요인은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산불 발생의 연결고리를 원천 봉쇄하고 산불 피해를 최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 농촌의 새로운 화두는 단연 농업의 6차 산업화죠.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합쳐진 산업을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횡성군 농업인대학이 6차 산업에 빠르게 적응해 지역 농업을 이끌 인재를 모집하고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전윤희 리포터가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던 입학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본격적인 입학 시즌, 전국의 학교들이 입학생 맞이에 분주한 가운데 지난 27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횡성군 농업인대학 입학식이 개최됐습니다. 특용작물, 유통마케팅, 발효식품,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 등 총 4개 과정에 입학한 농업인대학 신입생들은 총 112명.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부터 아주머니들까지 늦깎이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이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청정한 횡성 지역에 귀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계획도 많고 참 좋았었는데 살다 보니 고민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던 가운데 이렇게 지역 기술센터에서 아주 유익한 교육을 진행시켜준다 해서 이렇게 교육도 받고 또 배우고자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나머지 제 인생을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진행시켜갈 계획입니다. 지난 2011년 개설된 이래 새로운 농업, 특히 농촌의 새로운 트렌드인 6차 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지난 14일까지 진행된 신입생 모집에서는 95명 정원에 133명이 지원해 정원을 112명으로 증원하는 등 농업인대학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힘입어 발효식품 과정의 경우 지난해 정원을 약 2배가량 선발한 데 이어
올해도 2.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높은 선호도를 증명했습니다. 횡성군 농업인대학은 그 4개 과정으로 효경약물반, 발효반, 창업 육선반, 그다음에 유통반, 그래서 1차, 2차, 3차를 아우르는 6차 산업의 선도주자로서 장차 이 젊은이들이 횡성군을 이끌어가는 선도주자로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대학은 매년 2월에서 12월까지 28주 내외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횡성군 특화 작목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특용작물 재배기술, 가공 및 저장기술, 창업에 필요한 절차 및 경영 마케팅 기법 등의 전문 기술을 교육해왔습니다. 또한 새로운 농업 트렌드 및 농업 환경의 변화를 현장 학습과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농업의 새로운 리더를 양성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사 지으면서 사실 1차 생산에서 2차 가공까지 가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대학 과정을 통해서 가공에 대한 기초와 그 생산에 대한 어떤 가공을 어떻게 유통하고 또 창업을 해가지고 또 사업화 시킬 수 있는 기초부터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더덕과 홍삼을 가지고 이제 2차 가공품을 만들어서 많이 호응을 갖고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설립 후 횡성군 농업인대학을 수료한 졸업생들은 총 220명으로 지역 농업 현장 곳곳에서 농업 경쟁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횡성 농업인대학은 교육의 편중을 지향하고 우수한 외부 강사를 유치하는 등 교육과정의 문제점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21세기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의 요람, 횡성군 농업인대학이 내실 있는 교육정책과 발전 노력으로 우리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이끌어 나갈 원동력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HSTV 전윤입니다. 하남시는 현재 도시 발전을 위한 각종 대형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앞으로의 큰 변화와 발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과 부채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남시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기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하남 도시개발공사의 재정 상태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부실 운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하남 도시개발공사는 설명회를 통해 참석한 시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이끌어내며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도시공사의 경영 효율화 방안과 재무 현황 설명에서 지난해 말 총 부채는 5,385억 원으로 부채 비율은 426%지만 실질적인 금융부채는 1,650억이고 나머지는 위례지구 아파트 분양 선수금과 현안사업 2지구 분양대지 매각 성급금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부채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채의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함께 지역 현안 2지구 임대주택 건설 사업, 가밀 보금자리 주택지구 공동주택 건설 사업 등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비전도 함께 제시해 참석한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하남시는 현재 개청 이래 가장 많은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공사의 부채가 건전한 부채임을 밝히며 앞으로도 건실한 지방 공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빨리 따뜻한 봄이 찾아올 것이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진 만큼 공사장의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하남시가 해빙기를 맞아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조진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남시는 28일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아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은 하남시청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각 시설의 관련 부서 직원들과 하남소방서 안전관리 자문단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하감동과 덕풍동, 풍산동의 관내 대형 공사장 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점검반은 이날 공사장 주변의 붕괴 위험 요인과 함께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해 시공했는지를 점검했으며 사고 발생이나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주민들의 대피 체계나 각 공사장의 안전관리자의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습니다. 하남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공사장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한 안전조치와 함께 이상 징후에 대한 관리 대장을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며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하남시는 대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를 낳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공사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남뉴스 조진혁입니다. 전남 여수시가 온화한 기후 덕분에 최적의 동계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유도 국가대표팀을 비롯해 실업유도팀 23곳이 여수시에서 겨울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유도 국가대표 동계 전지훈련이 진남 경기장 일원에서 실시된 가운데 전국 실업유도 23개 팀도 참여해 스토브리그도 병행 개최됐습니다. 유도 스토브리그는 차급별 리그전 방식으로 개최됐으며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유도 시범과 기술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한편 우리시 동계 전지 훈련 실적은 목표 7만 명을 넘어섰으며 3월까지 동계 훈련팀을 유치하면 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렁길로 유명한 여수시 금오도에 봄철 입맛을 돋우는 방풍나물이 제철을 맞아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금오도 방풍나물은 해풍을 맞고 자라 연하고 부드러우며 향이 진해서 지역 특산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국 재배 면적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금오도 방풍은 420여 농가 120헥타르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연간 45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오도 방풍은 노지 재배로 육지 하우스 재배보다 상품성이 뛰어나 많은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우이산호 유류 오염 사고로 인해 여수 수산물 소비가 급감했습니다. 양식장이 모여있는 곳과 사고 지점은 거리가 있어 오염되지 않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머릿속에는 오염이라는 두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나 봅니다. 이에 여수시는 광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여수 수산물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시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지난달 26일 서울 청계광장 일원에서 열린 2014 어식 100세 국민건강 캠페인 발제식에 참가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여수 수산물 안전성 홍보와 소비 촉진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시는 4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굴, 홍합, 새고막, 새조개, 멸치 등 10여 개 품목을 선보인 가운데 여수 수산물 안전합니다라는 팸플릿을 배부하고 여수바다 전체가 기름에 오염된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수도권 시민들의 오해를 해소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꽃샘추위가 잠시 지나가긴 했지만 3월 중순에 접어들며 봄의 기운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심해진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호흡기 질환에 신경 많이 쓰고 계시죠? 특히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의 경우는 그 고통이 더욱 심할 겁니다. 이번 숨바꼭질 시간에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조금 더 편한 환절기를 보낼 수 있는 예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절마다 반복되는 알레르기성 비염은 비타민 D의 수치가 낮거나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멀쩡했다가 환절기에만 잠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단순한 코감기로 가볍게 여기기 쉽다고 합니다. 네,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우리가 환절기 때 코감기나 알레르기성 비염을 혼동하기 쉬운데 알레르기성 비염은 3대 증상인 콧물이나 코막힘, 재채기가 동반이 되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방치하게 되면 만성 비염이라든지 축농증이라고 일컬어지는 만성 부비동염, 근만성 중이염이나 만성 폐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유아나 소아의 경우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릴 확률이 더욱 높으며 면역력이 약해 중이염, 축농증 등의 합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인데요.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방법들이 있을까요?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하기 위한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생활 습관 중에서 고쳐야 될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청결함이 필요하겠고 또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제철 음식 섭취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적당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겠고 세 번째 혹시 비염 증상이 심할 때는 이런 세정기를 이용을 해서 코를 세척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음주와 금연을 삼가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과일과 채소를 자주 섭취하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고추, 호박, 대추 등을 차로 끓여 상시 복용하면 비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체온을 높여주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예방법들 꼭 체크해 두셨다가 알레르기성 비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하남 힐링 프로젝트에서는 환절기 대표 질환인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밤낮으로 일교차가 커지면서 환절기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매일 아침 따뜻한 한방차 한 잔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미리미리 예방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낳으면 제주로 보내라 라는 속담이 있죠. 예부터 제주는 과거 최고의 이동수단인 말의 고장이었는데요. 그런 제주가 이제는 현대 최고의 이동수단이 될 전기차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제1회 국제전기차 엑스포가 세계 최초로 제주에서 개최되는데요.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40여 개 업체가 참가하고 전기자동차 시승회와 전기자동차 조립완구 만들기, 어린이 미니 전기차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열리는 이번 전기차 엑스포에서 잊지 못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수유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전라남도의 구례입니다. 지난해 300만 명 이상이 찾았던 전라남도의 산수유 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는데요. 제15회 구례 산수유 꽃축제가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3월 22일부터 30일까지 산동면 지리산 온천 관광지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전라남도의 중요 농업유산 제1호로 지정된 산동면 개척마을에서 풍년기원제를 시작으로 축제의 막이 오르는데요. 산수유 내 사랑이라는 창극을 재구성한 마당극도 볼 수 있고 지리산 온천수를 이용한 산수유 조격 체험, 그리고 산수유 음식 시식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산수유 꽃담길을 걸으면서 이른 봄의 농촌 풍경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이번 축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특정일에 비슷한 날씨가 되풀이되는 현상을 기상특이일이라고 하는데요. 요 며칠 동안 찾아왔던 꽃샘추위가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올해는 지역에 따라 4월 상순까지도 봄을 시샘하는 이 꽃샘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봄을 맞아 옷장 정리를 하실 때 두툼한 옷 몇 벌쯤은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뉴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